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워싱턴 DC의 시간으로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백악관 상황실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에는 에픽 퓨리 파이널 엑저큐트 어더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이 마지막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스크린에는 페르시아만 일대에 배치된 미군 자산의 위치가 점점이 찍혀 있었어요. 붉은 점 하나하나가 전투함이고 전투기이고 미사일 방어 포대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전력이 중동에 집결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에픽 퓨리 승인, 중단 없음, 행운을 빈다. 이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중동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거의 2달이 걸렸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 볼까요? 2025년 12월 2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의 사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아래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물가는 치솟고 생활은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죠. 시위는 테헤란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이란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이스파한에서, 시라지에서, 타브리즈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이란 당국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2026년 1월 8일 이란 정부는 전국의 인터넷을 차단했어요.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와 행인들의 머리와 몸통을 조준 사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사망자를 3,117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최소 6,126명 이상이 숨졌다고 집계했어요. 통신이 차단된 상황에서 실제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월 13일 디트로이트에서 연설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계속 시위하라. 도움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모든 핵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했죠.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1월 말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규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상상 이상이에요. 먼저 해군,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이끄는 제3항모전단이 아라비아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링컨은 니미츠급 항모로 배수량 10만 톤이 넘는 해상의 거대한 요새죠. 갑판 위에는 FA-18E 슈퍼호넷과 F-35C 라이트닝2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해병 전투비행대대 VMFA-324 소속 F-35C들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2월 중순 USS 제럴드 R 포드가 합류했습니다. 포드급 항모는 미 해군의 최신의 함정으로 전자기 사출기 EMALS를 탑재한 차세대 항모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동지 중해에 배치되었죠. 두 개의 항모전단이 이란을 남과 서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형국이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이 지역에 가장 많은 해군 전력이 집결한 순간이었어요. 공군 전력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2월 24일 이스라엘 남부 오브다 공군 기지에 F-22 랩터 12대가 전개되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 영토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F-22 랩터,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죠. 레이더 반사 면적이 강철 구슬 하나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 전투기가 F-22를 탐지하기도 전에 F-22는 이미 상대를 포착하고 있어요. 버몬트주 방위군
제협 58 전투비행대대의 F-35A들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원래는 베네수엘라 작전 후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항로를 바꿔 중동으로 직행한 거예요. 요르단에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각 기지에는 F-16 파이팅 펠콘이 배치되었습니다. 방공 제압 임무를 맡는 F-16 와일드 위즐도 포함되어 있었죠.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테헤란 현지 시각 오전 얼렵시 이란의 수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금요일 예배를 마친 뒤에 여유로운 토요일 아침이었죠. 거리에는 빵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바자르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이미 죽음이 날아오고 있었다는 걸.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바다였습니다. 아라비아해 어딘가 USS 에이브레임 링컨 항모 전단 소속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 DDG-11리의 수직 발사대 덮개가 열렸습니다. 알레이버크급은 배수량 9,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최대 96셀의 MK-41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하고 있죠. 그 셀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이 바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토마호크 블록 V, 사거리 1600km 이상, 지형 추적 레이더와 GPS 유도를 결합해 수면 위 15m 높이로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적 레이더망 아래를 기어가듯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새벽 어둠을 가르며 토마호크들이 하나씩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부스터 로켓이 점화되고 순항 엔진이 작동하며 미사일은 수면 위를 낮게 깔며 이란을 향해 날아갔어요. 당시에 동지 중에여 USS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에서도 토마호크가 발사되었습니다. 남과 서 두 방향에서 동시에 미사일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표적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선정되어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IRGC 합동사령부, 항공우주군 사령부, 통합방공체계, 군사통신인프라, 이란군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를 먼저 날려버리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토마호크가 하늘을 가르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것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 이곳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의 본거지입니다. 전 세계에 단 19대뿐인 이 폭격기는 미 공군이 보유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치명적인 항공 자산이에요. B2 스피릿, 날개폭 52m의 전익기 설계,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F118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고 최대 23,000kg의 무장을 내부 무장창에 숨길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새 한 마리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죠. 4대의 B2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각 폭격기의 내부 무장창에는 GBU-31 합동 직격탄, 2000파운드급 정밀 유도 폭탄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작년 6월에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서는 3만 파운드짜리 GBU-57 대형 관통탄을 사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지만 이번 목표는 달랐습니다. 이란 전역에 산재한 경화 탄도미사일 기지들, 산속 깊이 파고든 지하 경납고에 숨겨진 미사일 도시들이었죠. B2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대서양과 유럽 상공을 지나 중동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합니다. 왕복 30시간이 넘는 여정이에요. KC 병315 공중급유기가 도중에 연료를 보급하고 2명의 조종사가 교대로 조종관을 잡습니다. 이번에도 그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B2의 폭탄이 이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적의 눈을 멀게 하는 것. 오브다 기지에서 F-22 랩터가 이륙했습니다. F-22 랩터, 록히드 마틴이 만든 세계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제공 전투기.
프렛 앤드 위트니 F129 엔진 2기가 만들어내는 추력은 각각 15만 뉴턴 이상, 애프터버너 없이도 마하 1.5 이상의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이른바 슈퍼 크루즈 능력을 갖추고 있죠. 최대 속도는 마하 2를 넘깁니다. 하지만 F-22의 진정한 무기는 속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레이더 흡수 소재와 내부 무장창 설계 덕분에 F-22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쇠구슬 하나 수준입니다. 이란의 방공 레이더가 F-22를 잡아내려면 거의 시각 거리까지 접근해야 해요. 반면 F-22의 AN/APG-77 레이더는 200km 밖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12대의 F-22가 편대를 이루어 이란 영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란 공군기가 이륙하면 격추한다. 둘째, 뒤따라오는 공격 편대를 위해 하늘길을 열어준다. 사실 이란 공군은 큰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F-4 팬텀, F-14 톰캣 같은 1970년대 미국산 전투기를 아직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반세기 전 기술로 F-22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란의 진짜 방어력은 공군이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있었습니다. S-300 계열 방공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이 이란 주요 시설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죠. 여기서 F-16 와일드 위즐이 등장합니다. SEAD, 적 방공 제압 임무 전문 기체예요. 고속 대복사 미사일 AGM-88 HARM을 탑재하고 적 레이더가 전파를 발사하는 순간 그 전파를 추적해 레이더 안테나를 파괴합니다. 레이더를 켜면 죽고 끄면 눈이 먼다. 방공 부대에게는 악몽 같은 딜레마를 안겨주는 거죠. 동시에 EA 허이팔찌 그라울러가 전자전을 수행했습니다. FA-18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전자전기는 제밍 포드와 대복사 사이를 탑재하고 적의 레이더와 통신 체계를 교란하고 공격합니다. 그라울러가 전자기 폭풍을 뿌리면 이란의 방공 스크린은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려요. F-22가 하늘을 장악하고 와일드 위즐이 방공망에 눈을 찌르고 그라울러가 그를 먹이는 동안 본격적인 공격 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F-35 라이트닝 II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22가 하늘의 왕이라면 F-35는 전장의 지휘자입니다. AN/APG-81 AESA 레이더와 분산 개구 시스템 DAS,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 EOTS-22 통해 360도 전방위 상황 인식이 가능해요.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해병대 VMFA 364 소속 F-35C들이 전자기 사출기의 힘을 빌려 갑판을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RAF 레이크니스에서 날아온 공군 F-35A들도 합류했어요. 약 30대 F-35가 이란 상공을 향했습니다. F-35의 임무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센서가 지대공 미사일 진지를 식별하면 JDAM이나 SDB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으로 레이더 기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어요. F-35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란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을 통해 B-2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요르단 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쌍발 엔진의 이 전투 폭격기는 최대 11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공중의 트럭이에요. 정밀 유도 폭탄과 합동 대지 무기를 가득 싣고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과 IRGC 사령부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늘 높이 MQ-9 리퍼 무인기가 천천히 선회하며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리퍼의 카메라가 포착한 실시간 영상이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의 작전센터로
워싱턴의 백악관 상황실로 동시에 전송되었어요. 그리고 이날 전쟁사에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루카스 드론의 첫 실전 투입이었어요. 루카스,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 아리조나 기반의 스펙트레웍스가 개발한 이 원웨이 공격 드론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란의 사헤드 136을 역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수출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천 대가 날아다녔던 바로 그 드론을 미국이 베껴서 이란에 되돌려 보낸 거예요. 대당 가격 약 35,000달러. 카타폴트나 차량,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 중부사령부 산하 태스크포스 스콜피온 스트라이크가 운용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죠. 이 저비용 드론들은 이란의 사헤드 드론을 본떠 만들었으며 이제 미국이 만든 응보를 배달하고 있다. 전쟁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이란이 만든 무기 설계가 이란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테헤란에서 첫 폭발음이 울린 것은 현지 시각 오전 9시 27분이었습니다. 서부 테헤란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도시 여러 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스파한이 타격받았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거점이었죠. 쿰, 타브리즈, 일람, 카라지, 로레스탄, 잔잔, 우르미아, 부쉐르, 다마반드, 시라즈, 이란 전역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타격이 있었어요. 하메네이의 관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머물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 국가안보회의 전 의장 알리 샹카니를 비롯한 다수의 고위 관리들도 함께 제거되었어요. 3월 1일 이른 새벽 이란 국영 매체가 확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이란은 40일간의 애도 기간과 7일간의 국가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로어링 라이온 작전이었죠. 이스라엘 공군의 F-35I 아디르와 F-15I 라함이 수백 발의 정밀 무기를 거의 동시에 여러 지점에 투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첫 48시간 동안 125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IRGC 사령부, 지하 핵 관련 시설, 미사일 생산 공장, 해군 함정과 잠수함, 대함 미사일 진지, 방공체계, 군사통신 기반 시설, 이란의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었어요.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에서는 여러 척의 군함이 불타며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케르만샤 서쪽의 초가발크 드론 기지도 심하게 파손되었어요. 이스파한 북서쪽의 미사일 기지에서는 파괴된 건물과 미사일 발사대가 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합참의장 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개월, 경우에 따라 수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개선의 결정체입니다. 전쟁의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하늘은 연기로 뒤덮였고 통신은 끊기고 지휘부는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이란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지도부였지 이란의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산속 깊이 파놓은 지하 미사일 도시들, 민간 트럭처럼 위장한 이동식 발사대들, 분산 배치된 드론 발사 거점들. 이단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이단 혁명 수비대 대변인의 목소리가 국영 매체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작전은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지역 내 모든 미국 자산은 이란군의 정당한 군사 목표로 간주된다. 이단의 보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건너편 걸프 국가들의 평화로운 아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바이의 고급 호텔에서, 도하의 주택가에서, 바레인의 마나마 항구에서 사람들은 아직 평범한 토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테헤란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이란의 머리가 잘려나간 거예요. 하지만 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란은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정확히 이런 시나리오를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해 왔어요. 이란의 군사 독트린은 한 가지 냉혹한 현실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정면으로 맞붙는 재래식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F-22와 B-2를 상대할 전투기도 없고 항모 전단과 겨룰 해군력도 없죠. 그래서 이란이 선택한 길은 다른 것이었어요. 미사일, 드론, 그리고 비대칭 전쟁.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때린다. 미국 본토는 너무 멀지만 미군 기지는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요. 바레인에, 카타르에, 쿠웨이트에, UAE에, 요르단에.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지역 내 적대 세력의 모든 기지, 시설, 자산은 정당한 군사 목표로 간주될 것이다. 경고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죠. 이란의 보복은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사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어요. 이란 서부와 남부의 지하 경납고에서, 산속에 숨겨진 발사대에서, 그리고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규모를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월 28일 하루에만 이란이 걸프 3개국에 퍼부은 화력입니다.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137발, 드론 209대, 바레인을 향해 탄도미사일 45발, 드론 9대, 카타르를 향해 탄도미사일 65발, 드론 12대, 합계 탄도미사일 247발과 드론 230대, 그리고 이것은 이 세 나라만의 수치입니다.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를 향한 공격은 별도였어요. 한 나라가 하루에 쏟아부은 화력으로는 현대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이날 벌어진 일의 공포가 실감이 됩니다. 이란의 미사일 병기고는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합니다. 해질, 이란 미사일 전력의 핵심이었습니다. 2단계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2400km. 고체연료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고체연료 미사일은 이미 연료가 채워진 상태로 저장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몇 분 안에 발사가 가능해요. 세질은 수직뿐 아니라 가변 각도로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은 나탄지에서 발사하면 7분 안에 텔아비브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죠. 코르람샤르, 이란의 가장 경밀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원형 공산 오차가 30m. 이것은 발사된 미사일의 절반이 목표물 30m 이내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탄두 중량은 최대 1500kg. 가드르와 에마드르 정밀도가 좀 떨어지지만 대량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설원제, 설원제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랑 보멸 보또고 그정 정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경해 보멸 보또고 그정 존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경해 보멸 보또고 교정 정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경해 보멸 보또고 교정 촌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경해 보멸 보또고 교정 촌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경
보멜포토고 교점 초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종의 분리문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극인은 다자간 토밀 일제서 토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종일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강 보멜포토고 교점 종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강해 보멜포토고 교점 조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사강해 보멜포토고 교점 조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도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극인음 다자간 토밀 일제서 토밀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자글대 사럼으로 보완했습니다. 극인음 다자간 토밀 일제서 동읍니다. 보멜토또 12도 통시계했습니다. 도멜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통시계했습니다. 담종 3종 에마드 극인음 바자간 토밀 일제서 덕읍니다. 존의 분이문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여금 더는 더눔 동야 여름 도는 도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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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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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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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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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도는 도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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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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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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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 도는 도는 도문 도는 도는 도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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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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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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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 토는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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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 토는 와 에마들은 정밀도가 좀 떨어지지만 대량 일제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30발 30 사격으로 보완했습니다. 10발 20발 30발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그중 몇 발은 반드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테 시리즈 이란이 극초음속이라고 자랑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극도로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내세웠지만 독립적으로 검증된 실전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그 논란이 실전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 수마르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km,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과 달리 순항 미사일은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합니다. 레이더에 잡히기 훨씬 어렵죠. 특히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어 방공망에 과부하를 걸 때 그 틈을 타고 순항 미사일이 스며드는 전술은 어떤 방공 체계에도 악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사헤드 시리즈 사헤드 136 대당 가격 2만에서 5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는 자폭 드론이에요. 미사일에 비하면 느립니다. 하지만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한 번에 수백 대를 날릴 수 있죠. 공공미사일 한 발이 수백만 달러인데 그걸로 5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면 경제적으로는 방어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수십 대, 수백 대가 파도처럼 밀려오면 방공체계가 지치고 탄약이 바닥나요. 그때 뒤따라온 탄도미사일이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란의 포화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양으로 질을 압도하는 전쟁. 첫 번째 표적은 바레인이었습니다. 마나마,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나라 바레인의 수도. 이곳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위치해 있었어요. 45발의 탄도미사일과
9대의 드론이 바레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란 국영 타스님 통신은 제5함대 본부가 주요 표적이었다고 보도했어요. 바레인 정부는 이를 배신적 공격이자 왕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란의 사헤드 드론 한 대가 제5함대 본부 인근에 주거용 고층 건물을 관통하는 장면이었어요. 드론이 건물 벽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화염이 분출했습니다. 바레인 내무부는 마나마 시내 여러 민간 건물이 피격되었다고 발표했고 소방대와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카타르, 도하, 중동 최대의 미군 기지인 아루데이드 공군기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중부사령부의 전방사령부가 위치한 곳이죠. 65발의 탄도미사일과 12대의 드론이 카타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카타르 북부의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가 이란 미사일에 피격되었어요. 카타르 당국은 아루데이드 기지를 향한 미사일 대부분을 방공체계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요격의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NPR의 두바이 특파원은 이렇게 전했어요. 도하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최소 12차례의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패트리어트 방어 미사일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리였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 소리, 공중에서 부딪히는 소리, 파편이 떨어지는 소리, 도하의 주택가가 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웃 국가가 카타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어떤 정당화나 구실로도 용납될 수 없다. 카타르는 항상 지역 분쟁에서 거리를 두려 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미군 기지를 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터가 된 겁니다.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도 이란 드론에 피격되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전 세계 LNG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이 멈추자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그리고 UAE, 이날 가장 많은 화력을 맞은 나라였습니다. 137발의 탄도미사일과 209대의 드론. UAE는 중동에서 가장 앞선 미제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 구축한 방어망이었죠. 패트리어트, THAAD, 호크 미사일. 하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제벨알리 항구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어요. 제벨알리는 중동 최대의 상업 항구 중 하나입니다. 두바이의 랜드마크 팜 주메이라 인근에서도 피해가 보고되었어요. 드론이 페어몬트 호텔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전한 도시라 여겨지던 두바이의 미사일 파편과 드론 잔해가 떨어지는 광경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두바이 국제공항 연간 국제 환승 승객수 세계 1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글로벌 허브 공항이 드론에 피격되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즉시 중단되었어요. 파키스탄 국적의 민간인 한 명이 UAE에서 요격 파편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민간인 사망자였어요. 쿠웨이트, 이란 미사일이 알리알살렘 공군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였죠. 쿠웨이트 국제공항에도 이란 드론이 충돌해 공항 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제한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슈아이바 항구, 이곳에서 이 전쟁의 가장 뼈아픈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군 최초의 전사자가 발생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수도 리야드와 동부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아람코의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사우디는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어요.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고 영공 사용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개의치 않았죠.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표적이었으니까요. 요르단. 이란 탄도미사일이 요르단 영공에 침입했고 요르단 방공군이 수도 암만 상공에서 이를 요격했습니다. 불타는 파편이 민가 근처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이라크에서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의 빅토리 기지에 드론 2대가 날아들었어요. 에르빌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죠. 영국의 키프로스 주둔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기지도 이란 미사일에 피격되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반경이 걸프를 넘어 지중해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에서 사이렌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텔아비브 상공과 하이파에서 연속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요격하며 하늘에 불꽃을 쏘아왔죠. 하지만 아이언돔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텔아비브 지역에서 한 여성이 요격 파편에 맞아 사망했어요. 3월 1일 일요일 오후에는 이란 탄도미사일이 중부 이스라엘의 베이트 세메시에 직격으로 떨어져 8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이 모든 방공망 사이로 미사일을 통과시킨 걸까요?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자이크 방어 전술이라고 했어요. 중앙 지휘 체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군은 분산된 소규모 군사 세포 단위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트럭처럼 생긴 이동식 발사대가 이란 전역 곳곳에서 저렴한 드론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발사 후 즉시 이동합니다. 위성이 포착하기 전에 사라져요. 미국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정밀한 공중작전을 선언했음에도 이란은 3일 동안 걸프 전역에 혼란을 뿌려댔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로였어요. 그리고 바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수로가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무선 경고를 보냈어요. 유조선들이 해협 밖에서 대기하기 시작했고 전쟁 위험 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IRGC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 및 영국 관련 유조선 3척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어요. 미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퍼러티브호가 바레인 해역에서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화되었고 온두라스 국적 유조선 아테노바호도 IRGC 드론에 피격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덴마크 컨테이너 해운그룹 머스크는 일요일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석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장기간 봉쇄되면 1970년대 석유 위기에 버금가는 에너지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었죠.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일요일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메네이와 고위 관료들의 살해에 대한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정당한 권리이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125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고 이란은 걸프 전역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뒤덮었어요. 양쪽 다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어요. 전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이란의 이동식 발사대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미군은 그것을 찾아내 파괴하는 두더지 잡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걸프 동맹국들은 자국 영토가 전장이 되어버린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슈아이바에서 시작된 미군 전사자 소식은 이제 더 큰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적이 아니라 아군에 의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48시간이 그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2026년 3월 1일 일요일
전쟁 사흘째. 이 시점까지의 숫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 적십자사는 미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 내 55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11명이 숨졌고 UAE, 쿠웨이트, 바레인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6명. 130개가 넘는 이란 도시가 공습을 받았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 전쟁의 혼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위기는 숫자 뒤에 숨어 있었어요. 쿠웨이트 3월 2일 월요일 새벽 현지 시각 오전 7시 3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방공군은 전쟁 시작 이후 이란이 자국을 향해 178발의 탄도미사일과 384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집계했어요. 밤하늘은 요격 미사일의 불꽃과 떨어지는 파편으로 어지러웠죠. 그 혼란 속에서 세 대의 미 공군 전투기가 쿠웨이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노스캐롤라이나주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 제303부 전투비행대대 소속. 에픽 퓨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 폭격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F-15E는 쌍발 엔진의 복좌석 전투폭격기입니다. 앞좌석에 조종사, 뒷좌석에 무기체계 장교 WSO가 탑승하죠. 최대 속도 마하 2.5, 작전 반경 약 1270km, 11톤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주력 타격 저산이에요. 세대여 F-15E가 현대 비행으로 쿠웨이트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알리 알살렘 기지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거리였어요. 조종사들은 우군 영공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위협을 예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선두기가 폭발했습니다. 아래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적외선 유도 단거리 방공 미사일이었습니다. F-15E에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에 대한 경고 장치는 있지만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경고 센서 MWS로 장착되어 있지 않았어요. 조종사 저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F-15E가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조종석 캐노피가 날아가고 사출 좌석이 2개의 불꽃을 만들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가 사출된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F-15E도 연이어 피격되었습니다. 세 대 모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불타는 전투기가 꼬리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을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장면. 그 위로 주황색과 흰색 낙하산 2개가 펼쳐지는 장면. CNN이 위치를 확인한 결과 추락 지점은 알리알 살렘 기지에서 10km 이내였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비행복과 헬멧을 착용한 미군 조종사가 사막 한가운데 낙하산 줄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쿠웨이트 민간인들이 주위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죠. 배경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6명의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사출했고 안전하게 구조되어 안정적인 상태라고 중부 사령부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쏜 것은 이란이 아니었어요. 쿠웨이트 방공군이었습니다. 중부 사령부의 공식 성명은 이랬습니다. 이란 항공기, 탄도미사일, 드론의 공격이 포함된 활발한 교전 중에 미 공군 전투기들이 쿠웨이트 방공체계에 의해 오인 격추되었습니다. 아군에 의한 오인 사격, 프렌들리 파이어, 전쟁에서 가장 씁쓸한 단어였습니다. 쿠웨이트 방공군은 밤새 쏟아지는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느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레이더 스크린에 빽빽하게 찍히는 표적들 사이에서 돌아오는 F-15E를 전기나 순항 미사일로 오인한 거죠. 대당 수천만 달러짜리 전투기 3대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 전쟁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 거였습니다. 이란이 걸프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붓자 동맹국들의 방공 체계가 극한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겁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전장의 안개. 이것이 바로 이란이 노리던 효과였어요. 하지만 전쟁은 프렌들리 파이어로 잠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의 슈아이바 민간 항구, 이곳에 임시로 설치된 미군 작전센터가 이란의 초기 공격 때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것이 이 전쟁에서 미군의 첫 전사자가 발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3월 2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6명의 미군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이란의 초기 공격 중 피격된 시설에서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2명의 장병 유해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달 오브 어너 수여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슬프게도 전쟁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전쟁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구사령부는 일요일에 이란 해군 군함 한 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하며 이란군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초소를 떠나라고 촉구했어요. 위성 사진이 그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해군기지 반다르 아바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기지의 군사항구에서 여러 척의 군함이 불타며 짙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이란 해군의 주력 전력이 항구에 정박한 채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반다르 북쪽의 호르구 미사일 기지도 피해를 입었고 이스파한 북서쪽의 미사일 기지에서는 파괴된 건물과 발사대가 확인되었어요. 케르만샤 서쪽의 초가발크 드론 기지도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을 조직적으로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좁은 수로가 닫히자 유가가 폭등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죠. 중국과 인도로 향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니까요.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이 해상 운송을 위협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등하고 채권이 폭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채가 급락하고 달러가 급등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알이 날아가지 않는 곳까지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예상하지 못한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전 세계 인터넷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동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기 시작했어요. AWS의 세계 데이터 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AWS는 웹사이트에 올린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번 공격으로 구조적 손상이 발생했으며 인프라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일부 경우에는 화재 진압 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전에서 데이터 센터가 타격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 전쟁이 레바논으로 번졌습니다. 헤즈볼라, 이란의 핵심 동맹이자 저항의 추구 이론인 레바논의 무장단체가 침묵을 깼어요. 하메네이의 죽음 이후 이틀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을 발사한 겁니다. 헤즈볼라의 성명은 이랬습니다. 하메네이의 암살에 대한 보복이며 레바논과 그 국민의 방어를 위한 것이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2024년 11월 휴전 이후 1년 넘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을 자처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공격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어요. 미사일 한 발이 요격되었고
나머지는 공터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상자는 없었죠. 전문가들은 헤즈볼라가 의도적으로 공터를 노린 것으로 분석했어요.